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의 중심의 핵심이 삼일체론이요. 신학의 중심의 핵심이 삼일체론이요. 일반 계시 창조 세계 핵심도 정보, 생명, 에너지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첫째. 둘째 방법은 포도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닿는 방법론, 그것은 바꾸라. 세 번째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세 가지가 힌들의 부족한 종의 연구의 목적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예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전도자가 되라. 정말 21세기는 이러한 목표야. 대전환점 시대예요. 대전환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 시대입니다. 지금은 펜으로 잡다가 잉크에다가 볼펜에다가,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핸드폰에다 기록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 대전환 시대, AI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대전환 시대 신학을,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삼일체 과학신학이다. 삼일체 통합신학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셈족 한국 역사 특별 연구입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삼일체론이 구속사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삼일체론을 설명하는 방법이 성경은 역사와 자연입니다. 자연은 동물, 식물, 천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삼일체론을 설명합니다. 역사는 세 가지죠. 구속사와 서양사와 동양사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역사 속에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설명을 했다. 이제 구속사도 서양사도 완전히 드러났고 동물, 식물, 천체계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동양사, 복음의 동양사, 셈족, 하나님 찬양.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가? 지금까지 감춰졌습니다. 초림은 셈의 하나님, 이스라엘. 재림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이런 프레임 속에서 진행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4권의 책이 있었고 5권의 책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역사기관 일부가 처음에는 이런 조직이 아니었죠.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1장이 성경 구약 신약 10군데를 통해서 셈족 한국 역사 문제를 입증했습니다. 2장은 역사 자체를 10번에 걸쳐서 지금 9번의 세 번째입니다. 10번에 걸쳐서 합니다. 3부는 그러면 한국 아시아 셈족이 상고사가 유일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제사 신앙이었는가? 그것을 10번에 걸쳐서 또 입증하겠습니다. 전체는 한 1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을 연구하려면, 상고사를 연구하려면은, 셈족, 하나님 찬양을 연구하려면은 이 구약의 2가지, 창세기 9장 26절, 27절, 10장 21절, 31절,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 21장, 종말 계시록의 7장 2절, 이 세 가지를 융합하는 겁니다. 연계시킨 겁니다. 이것이 머리에 박혀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동양사라는 큰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입니다. 야벳은 창듣게 한다. 서구 신학입니다.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한다. 아시아 한국이 서구의 선교의 역사가 한국에서 마무리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근거로 10장 21절 30절입니다. 셈은 에벨, 셈은 셀라, 아르박삭, 에벨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 찬양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자꾸 하는 이유는 아주 머릿속에 그냥 박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은 창세기 11장 이스라엘 조상이고 욕단은 아시아 한국 쪽 여기서 나오는 것은 스발로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쪽 산이란 말이에요. 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그 다음에 동쪽이라는 것은 방향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욕단의 후손이 제2의 셈족, 셈의 장막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가만 태양을 보고 이동을 했다. 해 뜨는 것을 보고 동쪽인 줄 방향을 잡습니다. 그때는 나침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해 뜨는 것을 보고 동쪽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이에요. 약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태양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태양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상고사는 태양 민족, 해 뜨는 곳의 동쪽 이동 민족, 동이족,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구슬 세 개를 합쳐서 상고사라고 그러거든요. 환당곡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삼내를 가리켜서 조선이라 그래요. 조선은 아침 조자, 아침에 선자, 태양이 떠오르는 민족. 너무 뚜렷하게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큰 보물을 21세기 세계사의 최초가 되고 선두가 되는 장엄한 연구의 세계입니다. 구속사의 한쪽 역사 부분을 일반 계시 측면에서 다루는 마지막 세계 최초의 연구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 삼시는 아브라함부터 초림까지, 그 다음에 육시, 구시는 야벳 족속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11시 품꾼 1시간 일하는 민족은 셈의 장막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에덴 동산부터 기록된 성경의 창세기 역사는 이스라엘만 해당된다. 그게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구분되는 것은 아브람부터입니다. 아브람. 그것은 창세기 11장이에요. 10장에서 벨렉, 장남 벨렉과 욕단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민족이 나뉘었다. 나누면서 벨렉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나 6대 후손이.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욕단은 셈의 장막 동쪽으로 이동한 아시아 한국의 역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은 벨렉과 욕단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람부터예요. 아브람부터.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참 난감했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 4단계로 설명하거든요. 첫째, 이른 아침. 발견해요. 이것이 창세기 10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삼시는 벨렉. 벨렉이 창세기 11장.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다는 동쪽으로 이 민족은 셈의 장막 민족, 아시아, 한국. 요 개념을 이해하면은 뻥 뚫립니다. 너무 엄청나고요. 이때는 무엇이든지 성경이 정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에서 지식을 통해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3단계예요. 성경이 전제 연구가 안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결론은 셈종 연계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예수님 재림, 셈의 장막, 해 뜨는 곳을 인친다. 해 뜨는 곳은 창세기 10장에서 21절부터 31절까지 동쪽으로 이동한 스바까지 간 민족임을 입증한다. 그리고 해 뜨는 곳이 왜 아시아 한국으로 봐야 되느냐. 서구의 선교가 마감하고 그 마감이 아시아 한국 시대와 통합됨으로써 마지막 재림을 맞이한다. 해 뜨는 곳은 세상 천지에 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월 1일 날 동쪽 해 뜨는 것을 보고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100만 명의 매년 그런 민족 세계에 있습니까? 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 환인, 황고, 환웅, 조선, 배달구, 당군, 조선이 해 뜨는 곳에 동쪽에 해 뜨는 곳이라는 이름의 국가 이름이에요. 환인이란 말도 새나라, 해 뜨는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이 동이죠. 동쪽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무엇을,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합니까? 해 뜨는 곳이 아시아 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재림을 마지막 준비하는 선교의 완성은 아시아 한국이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앙을 정립해야 된다. 아시아 한국 신앙의 정립은 성경의 세 가지 역사, 구속사, 서양사, 동양사에서 마지막 동양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연구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마무리고 신학의 마무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의 대들을 뽑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국제학술대회가 7월 2일 날 이제 줌으로 전국에 하고 힌돌에서 지금 제자훈련 회원들만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장소 관계로요. 그래서 그때 블럼버그 박사님이 3.1천원과 과학신학 그 주제를 세계 최고의 학자입니다. 블럼버그 박사님의 저서가 총신하고 갈비 이런 데서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정성우 박사님은 맥그레스 과학신학과 이광복 과학신학의 비교.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통합 이런 제목으로 책을 지금 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날에 발표를 하는데 세계사의 과학신학에 정립하는 모티브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줌으로 여러분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제 7개 봉우리는 마고성, 이게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입니다. 환인 한국.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셈의 장막, 여기는 셈의 장막의 역사로 봅니다. 셈의 장막, 환인 한국,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구, 북부여구. 여기서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당군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러면 당군은 아시아 한국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부터는 이스라엘 조상이기도 하고 아시아 한국의 조상이기도 해요. 이것이 성경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 뿐이에요.
아시아 한국의 조상으로만 나오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는 셈족 전체가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고 아시아 민족의 조상도 됩니다. 공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한국 마구성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마구성이에요, 이건.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했는데 특징은 가족사입니다. 한 가족사예요. 그런데 아시아 한국은 민족사예요. 국가에 이어진, 그게 연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군 조선하고 북부여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치명적인 중국이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라는 궤변의 논리로 역사를 변개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를 가기 전에 여기서 중대한 것이 중화사관이 도대체 뭐냐? 일본 식민사관이 뭐냐? 그 다음에 조선 역사 편수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세 가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화사관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일본 식민사관을 간단히 발표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조선 국사 편수에 이병도를 중심으로 한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병도 이야기는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화사관 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처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 여순, 우, 하원, 주, 진한, 진나라 진시 황제 때 이 역사의 동이족 역사를 말살해버리고 학자들을 죽이고 모든 기록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진한 내리세요. 진한 이렇게 중화민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올리세요. 사망오제도 동이족 중국의 역사의 뿌리인데 우리나라 동이족이다. 이것을 중국어 신화라고 그런다. 여순하도 동이족 전부 우리나라인데 신화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올리세요. 이게 중화상관이에요. 사망오제는 신화가 아닌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졌던 실제 역사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산해경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이 가장 오래된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사망오제 인물이 실제로 황국의 제후국이었다. 우리나라가 제주도를 너무 머니까 우리나라 땅인데 독립적으로 거기에 누구 왕을 하나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제후국은 그러면 중국은 과거는 전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제후국이었다. 해외 역사 학자들, 일본 학자도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25권 역사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유명한 유엔 붙더니 미친 나라다. 중국은 역사 변개했다. 한국 상고사 역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불태워버렸다. 고구려 동맹왕 때부터 밑에까지 쭉 올리세요. 이렇게 사고를 불태웠다. 이것이 중화사관의 핵심이다. 오늘은 식민사관의 핵심, 일본인 보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애국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존심 상하죠. 자기 나라 식민지가 한국에서 일본이 세워졌거든요. 이제 보세요. 중국 역사에 최초 소개된 AD 80년경 집필된 한서 지리지에 일본에 대해 극히 보잘것없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초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백제가 가서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 최초 국가 이도국은 기원전 1세기예요.
최초 국가. 우리나라 가야인들이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건설한 나라입니다. 김수로왕 가야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김해공항 그쪽이죠. 가야국이 번성했잖아요. 일본을 세웠어요. 일본 최초 역사 시대는 야마토 시대로 4세기 말부터인데 일본 자체적인 역사의 최초 출발점은 372년에야 시작됐다. 그러면 전부 AD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환인, 환구, 환웅, 배다군, 당군, 조선을 연결시키는 신화적인 자기 민족의 뿌리를 내세워서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터무니없는 정말로 벚꽃이 한순간에 활짝 피었다 사라지잖아요. 일본은 그만큼 짧은 역사, 벚꽃을 보셔서 이미지를 우리가 느낍니다. 짧은 역사예요. 한때 세계, 그 미국과 싸워서 한때 한순간 이겼던 거대한 힘을 가졌지만 한순간 사라지잖아요. 역사가 짧아요. 모든 것이 짧아요. 일본은 화끈했다 그냥 사라진 그런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사서, 소각, 강탈 등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본 역사가 실제적인 역사가 문헌상에 나타난 역사가 AD 기원 이후에다. 그 이제는 신화적인 의미로 그들의 역사를 변개해서 하고 있다. 일본이 자기 식민지인 한국만 없애야 돼요. 한국이 환인 황국이 있다. 환웅 배달구 당군촌이 있다. 기절초폭을 해요. 자기들은 임나 본부를 백제 땅에 있다 두어가지고 한국을 자기들이 다스렸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임나 본부는 있지도 않는 거짓 이론을 가지고요. 해방 후 출간된 일본이 어떻게 식민상환을 했는가 보세요. 국군 일본 조선 강령 36년사 이걸 발간했습니다. 제한국회사 등에 따르면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명령에 의해서 191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고사선 511종 20만 권을 약탈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식민사관, 우리나라 모든 책을 다 불태웠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은 집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책을 순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경이요. 지금 경찰이 가서 발견만 되면은 혹독한 벌을 가했습니다. 무서워서 책 한 권도 집에 놔두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문중을 통해서 한 권씩 숨겨져서 내려온 것이 5권이 중요한 책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당군세기, 그 다음에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 5권이 후손들을 통해서 숨겨져 내려오다가 1911년도에 환단고기라는 책으로 편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칵 지금 한국 역사가 상고사가 완전히 드러나므로 환단고기는 이제 제가 이 9번이 끝나면 10번째 그 진상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2장의 역사편이 끝나겠습니다.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식민사관의 핵심이에요. 당군 조선에 관한 서적 대부분이 이때 소실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 불태우고 일본이 불태우고 그래도 또 써내거든요. 후대. 그러면 또 고려 때 불태우고 이시조선 때 또 불태우거든요. 정말로 끈질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셈의 장막 11시 품권 동쪽으로 이동한 역단의 후손 멋있는 성경의 용어들이 비밀이 이제서 활짝 열리고 풀리게 된 겁니다. 일본 국내청
쇼려부 일본 황실 도서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군 조선과 관련된 책들이 쌓여 있다. 1962년에 사망한 박창아.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국 그 황제 그 도서관에 근무를 했어요. 일정 시대. 목동 일기 필사본을 해방 후 가지고 나왔다. 1930년부터 12년간 쇼려부에서 상고사 관련 사설을 분류하는 일을 담당하다가 해방 후 최기철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털어놓았고 이를 책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여기에 보면은 마고성 이야기부터 환인 환구, 환웅 배달구 우리 상고사의 역사가 목동 일기라는 그 책 속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쪽에 그때 일본 황제 천황 도서관이라고 그랬죠. 우리 박장한 씨가 근무를 했어요. 일정시대, 식민지 시대. 그런데 그 도서관의 책임자 일본 사람이 그 목동 일기를 필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창한 씨에게 준 겁니다. 이건 너희 나라 역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박창한 씨 해방되니까 그 한 권을 들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전해짐으로써 우리 상고서를 또한 축에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목동 일기는 왜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뿌리채 했다. 시간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는 일제 때 이병도가 여기에 함께 일했던 유만인시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 역사 특히 단군 역사를 말살하고자 변조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일제가 설치한 한국사 연구기관이다. 역사 교육을 통해 한국인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창설했다.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본 한국의 학자 몇 명을 위원 또는 고문으로 하였다. 23년 사료 수집, 편찬 방법 등을 심의하고 방침에 따라 조선사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보다 완벽을 기하고 권위 있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 25년 조선사 편수 관제를 공포하여 조선사 편수회가 설치되었다. 이 회는 회장, 고문, 위원, 간사로 조직하고 수사관 3명, 수사관보 4명, 서기관 2명을 두어 32년부터 38년까지 조선사 37책, 조선사료 총관 20종, 조선사료 집집 3척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책들은 식민사관에 입각한 내용들로서 한국인을 우민화하고 자기 비하시키는 등 역사의식이 왜곡된 역사였다. 조선사 편수에는 광복의 자연 해체되었다. 이것 때문에 조선사 편수반은 이 책 때문에 지금도 영향받고 강단 사가들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제야 사가들은 비판을 합니다. 왜 제가 읽었느냐?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역사.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이만해신 유. 이 사람은 일본에서 최고의 고고학자고 역사학자입니다. 1903년 동경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후 동경제대 한국에 들어와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다스렸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 영토를 한반도 속으로 왜곡 축소한 조선 반도사를 저술했다. 안정복이 주석을 단 조선조 중종본의 삼국사기 원문을 조작 변조하는 작업을 주도하였으며 1922년, 1925년까지 3년간 중국 각처를 누비며 수많은 조선 사료를 수거하고 강개토 대왕 비문 모두 루비문 점재현 신사비 등의 비문을 훼손
이전 등의 방식의 역사를 애고했다. 이분이 핵심입니다. 이분이 총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병도 박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병도 감수 국사 관련 책은 전부 이분의 이름이 들어갔죠. 이만희신 유의 제자이며 조교였다. 우리 민족의 역사 조작과 민족 역사 말살을 목적으로 만든 조선 총독부 직학연 조선사 편수에서 활동하였다. 최근 편찬된 친일 인명 사전에도 등재된 인물이다. 참 유능하신 분인데 그때 환경에서 어쩔 수 없다 변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사에 참 아픔을 준 인물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교수였고 문교부 장관도 했고 한국의 지금 강단 사가의 총뿌리입니다. 이만희신 유 이병도 그다음 강단 사가 그 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제야 사가들의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 신석호 1920년 경성 제국대학 사학과 입학하여 1929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조선사 편수에 소속되어 꾸준히 활동했고 해방되던 수사관으로 조직하였다. 조선사 편수를 보겠습니다. 역사 왜곡 핵심 방법 편년체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같지만은 한국 역사를 말살하기 위한 편년체. 무슨 말이냐면요. 편년체란 몇 년, 몇 월, 며칠을 구체적인 연도와 시기를 밝혀야만 역사에 포함시킨다. 환인, 황후, 환웅 배달구고 1만 년 전을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다 신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가까운 시간 속에는 가능하지만 과거 역사를 어떻게 이것을 다 밝힐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병도가 편년체 원리로 역사를 왜곡했다. 일본은 조선사가 공명정대한 학술적 사설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장해주는 편찬 체제가 바로 편년체였다. 당시 사학계에 풍미되었던 실증사학을 보장해주는 듯이 간주되었던 것이 편년체. 지극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은 불가능한 세계를 학문적이라는 이름 아래 도태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식민사관의 핵심이에요. 조선사 편수에는 담시안까지 여러 가지 최태영, 이병도 이런 분들을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편년체 역사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연도가 정확하지 않는 단군 조선을 사서에서 제외시켜버리는 데 있다. 또한 이 연장선에서 조선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았던 삼국시대 이전 시기를 왜소하게 환웅, 당군을 3대로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그것도 신하로 애구시했던 데도 그 일단의 목적을 뒀다. 실제로 조선사를 통해 이러한 목적이 관찰되었다. 일본은 참 아픔을 줬죠. 근데 이 역사를 보면요. 셈의 찬양했던 이스라엘 역사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역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언어까지 제가 이것을 이제 곧 제가 이스라엘과 한국 역사 비교 그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생활 습관까지 똑같아요. 두 형제니까요. 벨렉과 욕단이니까 벨렉은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6대 조상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한 스바 쪽으로 이동한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셈이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 다 조상이에요. 셈이 유일 조상이면서 거기서 갈라진 것이 노아가 조상이에요. 노아가 거기서 갈라진 것이 셈족, 함족, 야벳족이죠. 함족은 구속사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특권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그랬잖아요.
창세기 9장 내용과 똑같잖아요. 야벳은 창택해 한다.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신학, 선교 역사 창택해 했잖아요. 근데 셈은 이스라엘인데 가족사예요, 가족사. 이것은 초림. 예수님 오셔서 마음껏 찬양했죠. 재림은 셈의 장막으로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재림. 마지막 때 신학과 모든 것을 선교와 모든 걸 완성할, 마무리할, 선교의 마무리, 신학의 마무리, 역사의 마무리,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아시아 한국이 셈의 장막이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기 위해서 무단히도 마귀들이 집요하게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변개됐어요. 이것을 이제 제야 사가들이 활동하고 여러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연구를 하니까 또 이 방면에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제가 초기 30년 전만 해도 이걸 마음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땅 속에 동사할지라도 봄이 되면은 싹을 피우고 가지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민족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에서 끝맺음한다는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야 이스라엘, 구약, 야벳 족속, 신학 초림, 종말 재림 아시아 한국이라는 현실 문제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는 에도드의 탁월한 안목 속에서 오늘 부족한 정도 마지막 남은 동양사, 셈의 대표적인 아시아 쪽 민족사,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살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